자,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창당을 했다. 이런 주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먼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2011년 12월 달에 진보 대통합당 완성을 지령합니다. 그리고 바로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소위 진보 통합정당이 탄생했죠. 이러한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북한에 진행한 것임을 제가 최초로 지령문을 공개하는 겁니다. 왕계산 간첩당 사건들의 핵심 주력군들이 다 현재 통진당의 전현직 간부로 이루고 있어요. 자, 저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는데 조수진 차장, 네. 지금 지령을 확실히 받고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노무현 정부 때 그 1심회라는 간첩단 수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1심회 판결문에도 아주 흡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미. 네, 당시에 1심회 판결문에 제가 기억나는 건요. 그 민주노동당의 이 핵심 간부들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 또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고 움직인다. 북한에서 필요한 어떤 정보를 끊임없이 전달한다. 이런 내용들이 혐의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동열 원장의 이런 주장이 뜬금없거나 어떤 신빙성이 적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결국엔 민주노동당의 창당에 북한이 연결이 어느 정도 돼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얘기인데 박성원 논설위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노동당은 연역으로 보면 되게 이른바 피리파, 이른바 민중민주 계열이라 해서 어떤 평등파 이런 쪽에서 시작을 했고, 다만 이것을 별도로 자주정부를 내세우던 이른바 주사파에서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서 장악을 한 NL이었죠. NL 중에서도 주사파가 사후 장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대체로 연역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애초에 민주노동당의 창당 과정부터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깊숙이 개입돼 있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현재 통진당의 뿌리의 북한과의 연계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질적으로 좀 달라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다 더 위헌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체제 위협적인, 체제 파괴적인 애초에 북한과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사정 당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통진당 위원장당 해산 심판 청구가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진당에서 이정희 대표 이 선으로 물러났는데, 자, 조수진 차장. 그렇다면 이정희 대표가 물러난 게 어떤 포석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 통진당이 임시 당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당대회를 연 목적이 이정희 대표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거였습니다. 원래 이정희 대표 임기는 내년 2월까지인데요. 이거를 2달 정도 앞당겨서 다음 달에 새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정희 대표 하면 우리 사회 종북 논란의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에는 이 통진당이 위헌 정당인지를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헌정당 결정을 앞두고 유리한 국면, 그러니까 당의 간판을 바꿔서 좀 통진당의 종북 논란을 희석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이정희 대표 어떤 이야기를 어제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당의 고립과 정체가 길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데 대해 대표로서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 사과드립니다. 아직 우리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진보당을 지켜내야 하는 임무를 다 해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만이 법정을 넘어 현실 정치에서 진보당을 살려낼 것입니다.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의 얘기, 해산하면 다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박성원 논설위원, 실제로 가능한 얘기죠? 본인들은 그걸 도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선 법적으로 따지면 현재 정당법 40조, 41조상 정당이 해산되면 그와 유사한 명칭이나 또 정강정책, 노선을 같이 하는 것을 유사한 정당 또는 같은 실체를 갖는 정당을 창당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만일에 저렇게 등록을 하려고 하면 실체가 같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면 선관위에서 우선 정당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예. 만일에 위장을 해서 등록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저것이 결국 본질적으로 주체와 노선이 같다라고 예. 하는 것이 판명이 되면 저것은 바로 그 전에 위헌정당이 났을 경우는 자동으로 그 같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이건 자동으로 다시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겠네요. 자, 이정희 대표의 종북 발언, 과거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들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네, 지난 천안함 사건도 그렇지만 북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남쪽 정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조사를 했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고 북의 책임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 씨를 여왕으로 모시고 숨죽이는 새누리당, 바로 저 새누리당이 1인 정당, 독재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자, 조수진 차장. 네. 지금 바로 저 정당이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원래 6개월 내에 헌재는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 헌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이 통진당이 위헌정당인지를 가려달라 위헌정당 심판이 청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지금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 덕분에 통합진보당에 바로 국민의 세금 100억 원 가까이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정희 대표라든지 조금 전에 황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불성설이다 아직까지는. 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난파 간첩이 어딨냐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마치 진보의 표상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난파 간첩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아직까지는 지켜져야 되고요. 또 우리 정당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정희 대표라든지 저런 통진당 세력이 국회까지 진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반성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조수진 차장의 날카로운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